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김난희입니다. 오늘 강의는 자궁내막증의 한방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궁내막증은 무엇이며 또 자궁내막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과 증상들, 또 한의학적인 진단 방법 및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임기 때 여성들의 불임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궁내막증이라고 합니다. 자궁내막증에 대한 단어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자궁내막증이 무엇이며 어떠한 증상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궁내막증이란 자궁 안에, 자궁 내에 있어야 할 자궁내막의 조직들이 복강 내로 넘어가서 복강 내에도 존재하는 것을 바로 자궁내막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가임기 여성의 한 10에서 15% 정도로 발생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며 월경을 하는 여성, 그러니까 초경부터 폐경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 빈도가 이렇게 높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수술 전에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료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질환입니다. 또한 자궁내막증은 그 자체로 재발을 잘하고 또 계속 진행하는 특성을 보여서 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기부터 4기까지 분류가 되어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자궁내막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월경, 생리혈의 역류입니다. 대부분은 생리를 하게 되면 생리혈의 대부분은 자궁내막의 일부가 탈락돼서 질을 통해 밖으로 배출돼 버리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난간, 그러니까 나팔관을 통해서 역류해서 복강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역행성 월경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거의 모든 여성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여성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이 복강 내로 유입된 생리혈은 대부분 인체 면역 체계에 의해서 복강 내에서 알아서 제거를 해줍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의 경우에서는 복강 내에서 제거되지를 못하고 난소나 아니면 기타 복강 내의 그 주변 여러 장기에서 자라나서 병변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면역학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면역 기능이 저하된 여성의 경우 역행성 월경에 의해서 자궁내막증을 더 일으키고 더 심해진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에는 누구나 모든 여성들은 생리를 하게 되면 질을 통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일부 그 생리혈이 난간을 통해 역류를 해서 복강 내로 이제 스며들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게 제거가 돼야 되지만 그러지를 못하는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면역학적인 여러 가지 체계가 균형이 깨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외에도 유전적인 요인, 특히 가족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 자매, 그러니까 딸이 많이 있는 가정에서는 언니가 있으면 동생도 앓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엄마가 또 있으면 자궁내막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유전자들이 자궁내막증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가족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을 들 수 있는데요. 특히 여성 호르몬 중에 남포 호르몬이 너무 불균형적으로 과대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월경 주기가 너무 짧게 돌아온다든지, 보통 27일, 28일인데 그보다 더 짧은 막 일주일 동안 했는데도 또 일주일 쉬었다 또 해버리거나, 아니면 월경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보통 일주일 정도 생리를 하는데 막 열흘 넘게 2주 이상 생리를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자궁내막증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경을 너무 일찍 시작을 했거나 생리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도 자궁내막증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내막증의 증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6가지 증상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자궁내막증을 앓고 있는 분들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이 골반 통증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만성적인 골반 통증을 일으키는데요. 생리할 때나 아니면은 성관계하고 무관하게 아무 이유 없이 평상시에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골반 쪽이 안쪽이 쑥쑥 쑤시면서 애린 듯이 아픈 그런 골반 통증을 일으키고요. 한 번 이 골반통이 생기면 보통은 3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아무리 그게 뭐 척추의 이상인지 아니면 자궁의 혹인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밝히기가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월경통이 있습니다. 주로 생리 시작 전에 하루 이틀 전부터 시작을 해서요. 월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수일간 지속되는 그런 생리통이 있으면 이제 이 자궁내막증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 3분의 1의 환자에서는 사실은 이 생리통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앓더라도 아주 가볍게 그냥 생리통을 앓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특징적인 증상은 그 이전에 자궁내막증이 없었을 때에도 월경 후에 몇 년간 생리통이 없어졌다가 20세 이후에 다시 갑자기 발생했거나, 아니면은 매달 5, 6일 이상 생리통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이 생리통이 점점 뒤로 갈수록 심해지고, 또 월경이 아닌 기간에도 골반통이 있을 때는 월경통과 골반통이 같이 동시에 나타나면 바로 이제 자궁내막증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랫배가 아프고 골반 쪽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런 거 이외에도 다리 쪽으로도 통증이 내려갈 수가 있고요. 환자들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밑이 빠질 것 같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골반을 무슨 바늘이나 칼로 쿡쿡 찌르듯이 아프다고 하시고요. 생리 중간에 이제 대변을 볼 때 너무 힘들게 보거나 너무 아랫부위가 아픈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복부 아랫배가 아픈 게 생리 때 특히 더 심하게 아픈데, 이게 점점 강도가 갈수록 뒤로 갈수록 심해지면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성교통인데요. 자궁내막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자궁내막증의 전형적인 병변을 형성하면 골반 내에 유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궁이 골반에 들러붙는 거죠. 아니면은 자궁 주위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자기들끼리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때문에 성교 시에 자궁 주위 조직이 눌리고 압박되고 복막이 당겨지게 되면서 더 통증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이와 함께 불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반 통증과 생리통, 불임이 가장 자궁내막증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자궁내막증이 생기면 임신 능력이 감소되고 가임 여성보다는 불임 여성들이, 그러니까 불임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서 더 많이 관찰되는 그런 이제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자궁내막증 증상으로는 월경 바로 시작 전이나 월경 도중에 배변통이 있는데요. 자궁내막증이 점점 심해져서 항문이 자궁 뒤쪽에 바로 붙어서 유착돼 버리면
아니면 장끼리 서로 들러붙어서 유착이 되어 있으면 심한 경우에는 장 안쪽으로도 자궁 내막 조직들이 침범해서 이걸로 인해 대변을 볼 때마다 통증이 생기고요. 또 골반 이외에 아주 의외의 장소, 예를 들어서 소화기 쪽이나 폐나 신경계 쪽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기 쪽에 이제 이 자궁 내막 조직이 침범을 하면 설사 변비를 반복을 한다든지 대변을 볼 때 출혈이 많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변을 볼 때 통증이 되게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뇨기 생식기 쪽으로도 이게 이제 심해지면 비뇨기 쪽으로 심해지면 소변을 놓을 때마다 아프고 소변을 너무 자주 봐야 하며 아랫배가 묵직하게 압박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폐 쪽, 이 흉부 쪽으로도 이게 자궁 내막 조직들이 침범을 하면 기흉이나 혈흔이나 객혈, 그러니까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좀 섞여 나오는 그런 증상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자궁내막증 진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본인이 겪고 있는 증상들의 병력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요. 산부인과적인 내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문진을 통해서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그리고 언제 주로 심한지 그리고 생리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나 심한 정도와 과거에 여러 가지 병력이나 약물 복용, 특히 진통제나 피임약이나 호르몬제 등을 복용을 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아서 실제 병변의 위치나 침범 장기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산부인과적인 진찰이 있는데요. 자궁 내에 있어야 될 내막 조직들이 자궁 이외에 난관이나 또 자궁 천골, 인대 등에 국소적으로 침범이 되면 그 부위가 바로 통증이 생기고 누르면 아프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복진을 내진을 했을 때 딱딱한 결절이 만져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외에 혈액 검사에상 이제 CA125라는 그런 이 자궁 내막증을 진단하는 그런 혈액 수치 검사상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외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간단히 이제 이 자궁 내막의 형태나 아니면은 그런 자궁 내막 조직들이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초음파나 MRI 같은 검사를 볼 수가 있고요. 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 복강경 검사인데 병변의 범위에 따라서 이 복강경을 통해 1기부터 4기까지 나뉘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주로 초기인 1, 2기 때는 자궁 내막에 유착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궁벽이나 복막이나 난소 등의 짙은 초콜릿색의 특징적인 병소가 보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3기, 4기로 넘어가면 덩어리를 형성을 하면서 골반 장기나 장들이 서로 유착되어 있고 덩어리들이 많이 져 있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궁내막증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이 있는데요. 남포 호르몬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호르몬제를 써서 주로 이제 병변을 위축시키고 주위 염증을 감소시켜서 그 다음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수술을 좀 더 쉽게 하려고 약물요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수술 이후에도 조금 이제 임신율을 증가시키고 재발을 늦춰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물요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은 보존적인 치료가 있고 근치적인 치료가 있는데요. 보존적인 치료는 뭐냐면 자궁이나 난소에 이렇게 병변 있는 부위만 딱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임신이 가능하게끔 자궁이나 난소를 살려드리는 거고요. 근치적인 치료는 약물요법이나 여러 가지 보존적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치료가 되지 않거나 지속적인 통증이 심해서 재발이 반복되는 분들은 아예 자궁, 나팔관, 난소 모두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환자랑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환자의 증상, 연령, 또 출산 여부나 결혼 상태를 모두 고려해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근치적인 수술까지 했음에도 자궁 내막증의 약 10% 환자에서는 수술 후에도 또 통증, 재발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궁내막증의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내막증의 병변은 단순히 혹이
전부의 그 문제 전부가 아닐 뿐더러 설령 수술로 이 혹을 제거한다 해도 완전히 병변이 100%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술 후에 잔존하는 병변이 점점 다시 커져서 재발로 이루어지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술하는 과정 중에 자궁 및 난소의 일부를 제거하면서 자궁 및 난소 기능의 저하로 결국에는 자궁 내막증을 치료하려다가 오히려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한학적인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학적인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궁 내막증의 40%의 환자는 2년 내에 재발된다는 게 있고요. 수술을 해도 병변이 100% 제거가 되지 않고 다시 커져서 재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학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줌으로 해서 자궁 내막증이 겪고 있는 염증과 증상을 빨리 치료함과 동시에 자궁과 난소 기능을 회복시켜서 재발이 되지 않게끔 그거에 더 목표를 두고 치료하는 것이 바로 한학적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학적인 치료를 해주면 장점이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 수술을 해도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제를 특히 난포 호르몬을 억제하는 호르몬제를 먹게 되는데요. 이런 호르몬제를 먹다 보면은 다리가 붓거나 몸이 붓고 몸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오히려 몸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약은 이런 호르몬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한 생약 제제를 이용해서 자궁 내에 정상 면역을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또 한약 이외에 침, 뜸 등 비침습적인 치료, 그러니까 피를 많이 쏟는 막 어떻게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런 수술적인 요법 말고 비침습적인 치료, 그러니까 몸에 마음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치료를 통해서 오히려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운을 더 북돋워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의학적인 자궁내막증의 원인은요, 결국에는 어혈과 담음, 적체, 혈종 이러한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결국에는 자궁 내의 면역 체계가 불균형이 왔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혈이나 혈종, 담음이나 적체 쌓여있는 노폐물들이 많다 보면 자궁 내부의 혈행이 나빠지고 그로 인해 자궁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궁 내부의 온도가 하강되면 결국에는 자궁 내의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로 인해 염증성 질환인 질염이나 그 주위의 조직들인 방광이나 골반염, 난소염, 또 자궁의 폴립 같은 자궁의 혹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가 있고요. 또 이 자궁 내부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궁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생리양의 이상이라든지 배란의 이상이나 하복부의 냉증이 더 심해지고 임신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증상들이 생겨나고 결국에는 이로 인해 습관성 유산이나 아니면은 반복적인 이제 수정체가 이 자궁 내부의 착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유산,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한학적인 치료 방법들 중에는 이제 크게 한약 치료와 침 치료와 약침과 뜸 치료를 들 수 있는데요. 우선 침 치료를 통해서 골반 내의 혈행을 좋게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자궁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평활근,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통증을 좀 완화해주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혈행을 좋게 하면 아무래도 어혈이나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가 생리통도 줄게 해주는 그러니까 염증과 통증을 없애주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골반 내의 혈행을 근본적으로 좋게 해주는 게 바로 침치료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약침이 있는데요. 이제 자궁 내 태반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염 염증이 효과가 좋은 그런 한약 성분으로 된 약물을 이제 주사제로 놓아서
자궁 및 자궁 주변부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고 생식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약침요법이 있고요. 이와 아울러 뜸 치료를 통해서 우리 자궁 및 골반의 혈행을 좋게 해주고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여성의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한약요법을 통해서 기와 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실질적으로 내부에 있는 어혈을 없애주고 자궁을 따뜻하게 기능을 회복시켜주면서 환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다양한 처방을 이제 쓰게 됩니다. 크게 어혈 치료, 생리통 치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혈을 제거해주면서 자궁 내막증의 크기를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어혈 생리통 치료가 있고요. 그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이제 기체나 한습, 나쁜 기운을 갖다가 내몰아서 증상을 개선시켜준과 동시에 배란장이라든지 자궁 내막의 약화된 그런 기능들을 더 이렇게 많이 북돋워 주어서 불임 예방까지도 도와주기 때문에 자궁 내막증을 치료해서 임신이 되는 경우가 많은 사례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상 자궁 내막증의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자궁 내막증에 관해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이제 나이가 폐경이 되는 나이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자궁 내막증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거든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폐경이 돼서 생리를 안 하게 되면 이런 자궁 내막증의 증상이 저절로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자궁 내막증이 좋아질 수가 있나요?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갱년기 이후에는 실제 소멸 또는 자연 치료가 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궁 내막증 증세 자체가 역행성 월경의, 그러니까 역행성 월경이죠. 생리할 때 나와서 질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야 될 그런 생리혈이 그냥 역류돼서 거기에 섞여 있는 자궁 내막 조직들이 다른 장기까지 침범을 하는 거죠. 근데 폐경 이후에는 당연히 생리를 안 하게 되면서 그런 자궁 내막 조직들이 다른 장기에 침범할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폐경 이후에는 거의 재발이 없습니다. 그러나 폐경 이후 폐경이 됐는데도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 치료, 갱년기 때 많이 쓰는 그런 호르몬,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요, 생리가 끊겼다가도 다시 하고 끊겼다가 다시 하고, 그래서 생리를 이렇게 뜨문뜨문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약 그런 환자들의 2에서 5%의 빈도로 이 자궁 내막증이 발견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갱년기 때 호르몬제를 드셔서 생리를 하게 하는 게 여성의 몸에 무조건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궁의 근종이나 이런 이제 폴립 내지는 자궁 내막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호르몬제를 드심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전문의와 상의도 하고 본인이 그 혹들이 더 커지지 않게 계속 추적 관찰하고 검사하면서 꾸준히 자기 몸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궁 내막증은 폐경을 하면 대부분은 자연 소멸이 되고 자연 치료가 되지만 폐경 이후에도 간혹 가다가 이런 그 자궁 내막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꾸준히 주의 관찰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적인 치료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적 치료 방법 중에 침이나 뜸이나 약침, 또 이와 함께 한약 처방을 해주게 되면 근본적으로 자궁 내에 어혈이나 습담 같은 노폐물, 혈종 같은 거를 자궁 밖으로 이렇게 배출시키는 걸 도와주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혈이 많이 차게 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염증이나 통증을 없애주고요. 또 이런 진정작용과 해독요법을 통해서 자궁 내에 혈행을 좋게 해주고 자궁 내의 면역력을 상승시켜 주어서 결국에는 자궁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자궁 내막증의 예방적 치료 차원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의 불임의 가장 큰 원인 질환이라고 하는 자궁내막증의 개념과 또 증상, 원인과 한의학적인 진단법,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